내일을 위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합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에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 주십시오. 오늘 만기일은 이렇게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시장 어떻게 전략을 조정해야 할까 또 고민이 되신 분들 많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오늘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밤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 쪽에서 이제 그 대량 살상무기,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북한 국적의 6명, 그리고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그동안 이제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확산되는 거를 저지하려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국내에서는 뭐 대선 주자들이 선제 타격 이런 용어 써가면서 논란이 굉장히 뜨겁고 이슈들이 좀 혼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오전장에 빅텍이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언급을 했던 이제 빅텍이 오늘 또 상승을 크게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어떤 미사일이라는 거는 이제 작은 이벤트고 이제 관련 기사들 봐도 진정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봉쇄 조치하는 부분이 조금 리스크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넘어섰더니 다시 이제 중국이 다가오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1명, 2명 나오는 것도 용납을 안 하는 그런 수준인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나왔던 뉴스가 또 하나 좀 악재가 됐던 게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7%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미국처럼 연착륙을 하면 좋았을 텐데 경착륙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산시성이랑 허난성 해가지고 지금 수백만 명이 사는 그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경제를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오늘 이제 좀 두드러지게 보였던 종목들 보면은 그래도 수익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잘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를 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좀 물량을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사 쪽에서 많이 받아냈는데 LG전자가 오늘 벤츠 전기차에 이제 납품 소식이 있으면서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그래도 이틀 상승하고 이제 그 추세를 조금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고 메모리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가 이제 역대 최대 실적 발표하면서 그래도 또 어제 상승 흐름을 조금 그래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전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나왔던 그 뉴스들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제 소수점 매매하는 거 이제 1,000원 이상이면은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사실 아마존닷컴 한 주 살려면은 4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소수점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 시장이 로빈후드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민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적이 안 되면서 많이 떨어지면서 로빈후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회전율 높으면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함정도 있으니까 좀 전반적으로 더 철저하게 그렇게 자산 관리하시면서 이런 서비스들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대북 관련주를 말씀을 주셔서 하는 말인데요. 저희 또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유망주로 빅텍 살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었죠. 군사용 로봇 개발업체다. 다른 부분에 등등해서 이제 주요 매력도를 살펴봤지만 또 본의 아니게 추천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또 많이 올라버렸어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거의 최고점 기준으로 거의 20%가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목표 가격 8,000원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때까지 홀딩을 할까요? 그렇죠. 홀딩 해야죠. 이런 좋은 이슈가 나오는 거는 이슈가 어떤 이벤트성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위안거리가 되는 거지 기업의
본질 가치가 반영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미사일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을 어떻게 낼 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목표가 8조는 유지하면서 좀 더 길게 지켜보면은 더 큰 수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빅텍 이렇게 저희는 또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종목으로 또 이 수익을 좀 차곡차곡 더 쌓아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유망 주식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제약주 광동제약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황청심원이 500억 매출을 달성했다. 이제 2021년도에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나왔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우황청심원부터 해서 비타 500, 뭐 쌍화탕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뭐 73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황청심원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연매출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크게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이제 광동 공진단 요즘 이제 집에 상비약으로 공진단도 또 많이 두고 계시는데 그 공진당도 매출이 지금 지난해 100억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바이리시라는 신약이 지금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여러 이제 대형 고려대학병원 같은 이제 대형 기관에서 지금 그 삼상 시험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리시라는 건 뭐냐면은 여성분들을 위한 이제 비아그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동안 이 사업 분야가 미국에서 201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뇌의 호르몬을 이제 작용하는데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제대로 진행이 못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업적 용도로 FDA에서 승인을 해줬지만은 약들이 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FDA에서 바로 미국에 그 약을 갖다 이제 허용을 해줬고요. 허가를 내줬고요.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를 이제 광동제약에서 받아와가지고 지금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것들에서 지금 그 삼상 시험 테스트를 하면서 요 과정이 지나면은 올해 이제 신약으로 출시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9월 달에 출시해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출시해서 지금 이게 제법, 좋은 그 이슈를 가지고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고 다만 이제 매출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도표로 보시면은 연간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뭔가 획기적으로 상승할 거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소폭 증가하는 수준이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평균 퍼가 83배인데 광동제약은 지금 36배,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평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 지난 어떤 상승 주가 흐름을 갖다가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좀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매가는 6,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광동제약 살펴봤습니다. 작가님, 어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 속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밤에 미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들 챙기면 되겠습니까? 네, 미 증시에서 지금 보면은 뭐 지난밤에 인플레이션 지표 잘 넘겼습니다. 7% 나와가지고 별 큰 무리 없이 잘 넘겼어요. 근데 이제 금융권 실적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은 바로 시장에서 이제 금융권 제프리스라는 그 회사에 대한 그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동반해서 끌어내려버렸는데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하회하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보면은 JP모건 체이스 있고요, 시티그룹 있고, 모건스탠리 있고요. 이 회사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금요일에 앞두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렇게 좋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은 별로 없습니다. 순이익이 조금씩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되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고. 도매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사도 되고 할 텐데 요거 생산자 물가 이러면 조금 헷갈립니다. 도매 물가 이러면은 제품이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출시됐을 때 그 가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상승을 합니다. 지금 이게 상승을 하면 인플레이션 걱정되지 않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이 제품 가격 못 올리면 수익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반해서 상승해 주는 게 맞고요. 다만
기대치 수준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시장에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 20만에서 21만 정도로 지금 예상 폭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그래서 뭐 오미크론 확산하고 뭐 이러면서도 사실 크게 이 부분이 뭔가 피해를 입거나 이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계속 이 상태로 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래도 뭐 자잘한 뭐 발표 건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밤도 네.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유망주 하나 꼽아주셔야죠. 오늘은 어떤 기업 공부 들어갈까요? 네, 오늘 기업 얘기하기 전에 제가 화이자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화이자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화이자의 그 연도 기준으로 이제 1990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현재까지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20세기 말 1990년도 후반의 주가 상승이 $5에서 $50까지 10배가 올라갑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화이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일반 제약회사에서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코로나 백신 만들면서 또다시 레벨을 올리는 역할을 하죠.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식이 뭐냐면은 바로 제2의 화이자를 꿈꾼다 해서 팔란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멜라노코르틴이라는 그 성분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동제약에서 한국 판매권을 가져간 바로 여성들을 위한 비아그라 그 바이리시라는 약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FDA 승인을 정식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북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하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권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마지막 3상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게 뭐냐면은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 굉장히 치료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에 필요한 약들, 즉 안구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꼭 필요한 약들을 지금 또 테스트를 하고 있고 신약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회사가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느냐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 회사의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44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뭐냐면은 지금 뭐 6월 30일 현재 지금 2021년도 6월 30일 회계연도까지 해가지고 한 3억 5천만 달러 적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리시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제가 그 매출과 순익 도표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2021년도 9월 달 분기별로 봤을 때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지만 2022년도에 그러면 바로 변하느냐 아니에요. 그 2022년도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뭔가 호전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다음 흑자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이고 주식을 매매할 때는 이럴 때 사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3달러대까지 봅니다. 지금 44센트짜리 3달러대까지 보면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이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어떤 성장주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절매가 제가 22센트 드리는데 손실률 마이너스 50%입니다. 이거 투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의 방법입니다. 유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자의 방법이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의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주의해야 될 거 뭐냐. 가정생활과 노후 준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네. 최소한의 자금입니다. 그걸 네. 이용해서 하시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화면 상단에 19금 스티커를 찍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을게요. 김태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빨간맛 2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